안녕하십니까. 코비드-19는 우리의 환경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이 세금 문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보다는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그 영향이 더 크게 마련입니다. 특히 금년은 코비드-19로 인해서 그 어느 해보다도 연말 절세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팬데믹은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이 영향은 내년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이면 향후 4년을 책임질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고 상원과 하원을 어느 당이 과반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세율 인상 등 세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회계사와 함께 미리 절세 계획을 준비할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은 세금과 관련되어서 개인과 비즈니스에서 챙겨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들이 지급받은 스티뮬러스 책 1200달러는 과세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계산에 포함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2020년 세금 보고하실 때 크레딧 형태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업수당은 과세소득입니다. 그래서 실업수당을 받았을 때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받았다면 실업수당 금액의 규모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받은 실업수당의 금액과 앞으로 연말까지 기대되는 실업수당의 금액을 계산해보고 미리 예상되는 세금을 가늠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영업자 등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의 경우 PPP 융자를 받았다면 이 융자금에 대한 탕감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PPP 융자금으로 지출한 페이롤 코스트와 렌트 등 넌 페이롤 코스트 비용은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이 금액만큼 소득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금년 연말 절세 계획에 꼭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금년에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개인들의 주식 투자는 대부분 단기 매매를 통한 이익을 창출하게 되는데 이런 이익은 결국 내년 4월 세금 보고 때 세금 부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의 규모에 따른 세금 문제를 꼭 점검하셔야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경우에 단타 주식 매매를 통해서 이익을 보았다면 일단 세율이 캐피탈 게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개인 소득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캐피탈 게인의 최고 연방세율은 20%입니다. 그렇지만 개인 소득세의 최고 연방세율은 37%입니다. 장기 투자의 경우와 달리 이렇게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되게 되어서 단기 투자는 세금 부담이 그만큼 더 크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해가 바뀌면서 세금 보고할 즈음에 큰 손실을 보게 될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2020년 주식 단기 투자를 통해서 20만 달러를 벌었다면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방 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이 37%이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정부 세율 최고가 13.3%입니다. 소득에 따라 세율이 차이가 있으니까 최고 세율로 적용하지 말고 중간 소득 계층이 부담하는 연방 세율 24%와 캘리포니아 주 세율 9.3%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20만 달러 주식 단기 소득에 대한 세금은 연방이 4만 8천 달러가 되겠고 주 세금이 18,600달러 이렇게 해서 총 66,600달러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66,600달러를 2021년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은 변화가 무쌍합니다. 다시 말해서 2021년 1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주식이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세금에 대한 고민이 오게 됩니다. 만약 2020년에 20만 달러를 벌었는데 2021년 초에 3개월 만에 10만 달러 잃었다면 2020년에 벌었던 20만 달러에서 2021년 세금 보고하기 전에 잃은 10만 달러를 빼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2021년 연초에 잃은 10만 달러는 2020년 이익에 대해서 공제를 받지 못하고 없어진 돈이 돼버리고 2020년에 벌은 것에 대한 세금 66,600달러는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벌은 돈이 줄어들게 되면 처음에 투자한 금액만 내 돈으로 생각하지 않죠. 벌은 돈 20만 달러도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 납부가 싫어지게 되고
심한 경우는 아예 세금 납부할 돈이 없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다음 같은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남은 돈을 잘 투자해서 벌어서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생각과 지금 세금을 내느니 차라리 그 세금으로 벌금을 내더라도 내가 투자를 잘하면 벌금 이상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세금 납부를 미루고 계속 재투자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원래 계획대로 더 벌어서 세금도 내고 재산을 불리는 경우도 있겠죠. 반대로 그 남은 것마저도 잃어버려서 세금을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벌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다면 세금 납부할 돈으로 벌금을 부담하더라도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정산을 해서 미리 세금을 납부해 놓을 것을 전문가들은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부금에 대한 상한선의 완화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매년 연말이면 1년 중 기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요즘입니다. 이번에 케어스 액트에 의해서 아이러마이 디덕션을 하지 않아도 자격 있는 체리터블 오르거니제이션에 기부했다면 누구나 $300까지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에 대한 공제 상한도 조정소득의 60%에서 100%까지로 상향 조정이 되었고 주식회사의 경우도 공제 상한이 과세소득의 10%에서 25%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부금에 대한 일시적 세법 변화를 고려해서 연말 기부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세율이 인상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은퇴연금을 생각해 보면 불입할 때 세금 공제받고 인출할 때 세금을 부담하는 트래디셔널 IRA보다는 세금을 납부한 금액으로 은퇴연금을 불입하고 투자 기간 동안 늘어난 돈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Roth IRA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세율로 설명을 드리면 낮은 세율을 피하고 높은 세율의 은퇴연금을 인출하게 되어서 세금을 더 부담할 수도 있는 트래디셔널 IRA보다는 낮은 세율의 세금을 내고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것을 피하는 Roth IRA가 세금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면세점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 기준의 변화의 예측을 통한 절세 플랜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증여와 상속에 대한 현행세법은 지난 2017년 제정된 개정세법에 따라서 개인당 $1,158만 면세입니다. 따라서 부부일 경우에는 $2,316만 면세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말해주듯이 이런 규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고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2026년에는 다시 예정 규정인 개인당 $500만 그리고 부부일 경우에는 $1,000만 면세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에 따른 적절한 조정은 있겠지만 이 규정 역시 이번 선거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는 이미 증여와 상속세를 포함한 세율을 올릴 것을 공약하고 있어서 만약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다면 증여와 상속에 대한 세금 부담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번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리고 어느 당이 상원과 하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2021년 이후의 세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세율의 인상은 거의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공화당이 승리하면 세율이 그대로 있든지 내려갈까요? 그렇게 보지 않은 관점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미국의 재정 적자는 역사적으로 경제 공황 이래 가장 크고 앞으로도 계속 적자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당이 승리를 하든 세율 인상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홉 번째는 이번 연말의 절세 전략은 지난 수년간 해왔던 소득을 다음 해로 넘기고 공제를 당기는 형태의 전략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변화들은 예년에는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는 예년과는 좀 다른 접근으로 연말 절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1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단기적인 플랜을 잘 세워서 미리미리 준비할 때 세금을 최대한 절세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스티뮬러스 책 1200달러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실업사항은 과세 대상이므로 소득세 계산에 고려하셔야 합니다. 셋째, PPP로 사용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넷째, 단기 주식 투자로 벌은 소득에 대한 세금 고려를 꼭 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기부금에 대한 공제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여섯째, 은퇴연금도 트래디셔널 IRA보다는 Roth IRA가 세금적으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증여와 상속세의 면세 기준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선거의 결과에 관계없이 세율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홉 번째, 소득을 미루고 비용을 당기는 방법은 금년에는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2020년 연말에 고려하셔야 할 여러 절세 전략 중에 꼭 챙겨야 할 9가지를 함께 이해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